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선생님 텔퍼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라소니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주인공인 김두한만큼 인기가 많았던 인물이 바로 시라소니인데요. 당시 한반도 최고의 주먹이라 불리던 시라소니 이후에 최고의 싸움꾼은 바로 조창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북 출신인 조창조가 남한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으나 그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스포츠가 바로 씨름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대중에게는 익숙치 않은 씨름이 사실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부터 전해온 국민 스포츠인데요. 단원 김홍도의 작품 씨름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씨름이 있다면 스페인에는 투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넓은 광장에서 큰 소가 빨간색 깃발을 보고 달려들며 인간과 싸우는 스포츠가 바로 투우죠. 투우는 지금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로 과거 두 나라의 식민지였던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투우장에서 관중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곳은 바로 싸움에 출전하는 소가 스스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입니다. 빨간색 깃발을 든 투우사와 힘차게 싸우다가 지친 소는 은밀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으죠. 그곳에 있는 소는 점차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기운을 되찾습니다. 스페인어로 그곳을 쾌렌시아라고 부르며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는 투우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투우장을 드나들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쾌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전한 회복의 장소,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영역. 우리가 명상을 시도하는 것도 사실 자기 안의 쾌렌시아를 발견하려는 행위입니다. 학교는 수많은 학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학교를 전쟁터나 시장에 비유하기도 하죠. 학교에서는 아무리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이라도 어느 순간에는 회복하고 기운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탕비실이나 협의실에 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흡연 장소나 옥상을 찾기도 하죠. 이런 공간들이 없다면 선생님들의 심신은 금방 고갈될 것입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가 매번 회사 옥상을 찾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며 힘든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매 순간 우리의 통제 능력과 지식 수준을 벗어난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 순간과 직면하여 이겨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이나 극단적인 선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시 거리를 두고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본인 인생의 연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쉼표 없는 악보를 끝없이 연주한다면 제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도 금방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인생이라는 악보에 쉼표를 달아주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쉼표 또는 쾌렌시아가 여행이고 독서이고 명상이고 요리이고 또는 연인과의 데이트,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나만의 쾌렌시아를 찾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뱀과 개구리는 체온으로 동면의 시기를 파악하고 제주 왕나비와 두루미도 매년 때가 되면 어디로 날아가 휴식을 취할 것인지를 알죠.
이처럼 퀘렌시아를 찾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트라피스트의 신부 토머스 머트는 우리 안에는 새로워지려는, 다시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친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을 찾으려는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의미죠. 저는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글을 쓸 때 비로소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잠깐 도서관을 찾아 운동장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죠. 복잡하고 도전적인 일상과는 잠시 거리를 둔 채 고요히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넥스트 스텝을 위한 보폭과 방향을 조율하죠. 저와 영상을 시청하는 선생님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일상 속 어려움이나 슬픔을 다독이는 방법도,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모두 다르죠. 그리고 에너지를 회복하여 넥스트 스텝을 밟는 과정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퀘렌시아가 나에게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즉, 나만의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후 말로 형용하기 힘든 충만함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는가의 여부입니다. 학교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동료들과 회식을 통해 극복하고 싶었는데 그 자리가 재밌었다 할지라도 몸과 마음이 지치는 기분이 든다면, 또는 충만함이 아니라 공허함을 느꼈다면 어쩌면 나다운 방법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죠. 나의 퀘렌시아가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답게 에너지를 충만시키는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이 에너지를 충만시키는 방법,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을 느끼는 방법은 어떤 순간인가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그런 경험을 하시나요? 일상 속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나만의 시간과 장소에서 에너지를 충전시킨다는 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이어가도록 돕는 퀘렌시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퀘렌시아는 무엇인가요? 퀘렌시아가 있다면 그곳에서 세상과 그리고 학생들과 마주할 힘을 얻고, 퀘렌시아가 없다면 내가 기운을 되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상도 좋고 독서도 좋습니다. 시를 쓰는 행위도 좋고 어렸을 때 꿈이었던 무언가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안식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류시화 선생의 말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나의 퀘렌시아를 갖는 일이 곧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길이다.